하여튼 저 1차 여기 기초특강 여기 수업하죠? 네. 수업하는데 어차피 이거 투자하셔갖고 올해 끝나는 게 낫지 내년에 돈 더 들어가니까 부지런히 들으셔갖고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도 1차 과목은 무조건 많이 듣는 게 좋으니까 부지런히 수업 많이 들으셔갖고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100% 학교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뭐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하여튼 총기를 누설하고 싶진 않지만 기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책 보겠습니다. 거기 몇 페이지에 189페이지에 거기 등기할 사항이 권리변동 나오죠? 권리변동 나오는데 이제 그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 이제 1번은 뭐예요? 186조는 등기하라고 그랬고 2번은 뭐예요? 180조는 등기 안 해도 물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상속과 공영인수와 판결, 경매, 기타 법령 규정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울 때 그래서 등불킨, 공판상 경기 그런 식으로 외워요. 뭐라고 외운다고? 등불킨, 등불킨 뭐예요? 등불킨 뭐라고? 공판상 경기 이렇게 외웁니다. 공판상 경기. 자, 등불기 공판상 경기 뭐예요? 자, 이 등불을 밝혀라. 무슨 경기가? 자, 공판상 경기 개성하게 등불을 밝혀라는 게. 자, 그래서 이 공자가 공영진수예요. 공영진수고. 그 다음에 판자가 판결이고. 상자가 상속이고. 자, 경매기죠?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공영진수라는 게 수용이에요, 수용. 거꾸로 이거 뭐라고 이거? 수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에 정해 있다는 게. 법에 정해 있어갖고 뭐 하지 않더라도 등기 안 해도 물권이 생긴다는 게. 공영진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상은 다 주고 뭐예요? 그 법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시기 있죠? 물권면에 생기는 시기가 정해 있으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하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이게 무슨 판결이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형성 판결이에요.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예외인데 여기서 등기 안 해도 뭐예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게 뭐라고? 형성 판결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유물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 한마디 뭐냐면 공유물이 뭐예요? 땅이 두 개를 모아지면 나눠지면 이제는 뭐예요? 자, 갑이 2분의 1 갖고 있고 을이 2분의 1 갖고 있었죠? 땅을 두 개로 나누면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의 땅에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누구 거 갖고 이 땅은 누구 거 이거 그럴 거죠? 그 새로 생긴 땅은 뭐 하지 않더라도 보존는 게 안 해더라도 뭐 안 해더라도 보존는 게 안 해더라도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을은 뭐예요? 소유권을 원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형성이라는 단어 가만히 보면 형성권이란 말 있죠? 형성권은 뭐예요? 자, 권리자의 의사 표시만 해도 뭐가 생겨요? 권리변동 생기죠?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듯이 무슨 판결은 형성 판결은 판사가 뭐 내리면 판결이 내리면 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상속은 우리가 민법 997조 얘기고 경매는 자, 이 경납대금을 다 완납하면 소유권을 뭐 하는 걸로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189페이지에 그 상속 자, 회사합병 포함 얘기 나오죠? 근데 회사합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요즘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사합병은 뭐예요? 자, 뭐 하지 않더라도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과 같으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전 등기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뭐 하는 걸로 취득하는 걸 본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씀 했죠. 회사합병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뭐가 생긴다고?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랬고. 네,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 포괄유증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증이라고 하는 게 유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면 유증을 보게 되면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라고? 포괄유증하고 또 하나는 뭐로 나눠요? 특정 유증으로 나눕니다. 그 포괄유증은 뭐? 자, 포괄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변동 생겨요. 근데 특정 유증은 매매와 같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특정 유언에 의한 증여인데 특정된 거, 특정된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백번지 특정된 부동산을 유언에 의한 증여하겠다. 그러니까 매매와 같아요. 등기 꼭 해야 돼요. 포괄유증은 전부 다 주겠다. 아니 뭐예요? 반 주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 이거 상속과 같다는 게. 자, 그런 의미. 그 다음에 거기 공영유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수용이 대표적이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 있고. 여기서 자, 190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추쳐보세요. 뭐라 나오냐면 그 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이 이에 해당한다 써 있죠? 그래서 형성 판결은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형성 판결은 딱 하나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그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쌍가루 4번 경매 나오죠? 경매 나오는데 그 경매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일단 뭐예요? 일단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경매란 구두얘기 나오는데 거기 두 번째 경매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다 낼 때 매수인이 없이도 등기 없이도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한다고? 취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5번 기타 법률 규정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기타 법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신축건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가 등장한다고? 신축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 신축건물 졌죠?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을 원취득해요. 그럼 건물 짓게 되면 일단 뭐예요? 구청에서 뭐가 날라와요? 건물 다 짓면 그 취득세 날라고 뭐예요? 자, 고지서 날라와요. 취득세. 왜? 소유권을 뭐 했으니까? 원취득 했으니까. 그죠? 그 등기를 왜 하느냐 이게 건물 뭐 하려고? 팔아먹으려고. 이게 무슨 요건이에요 지금 180조가?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 무슨 요건이라고? 처분 요건. 신축건물 졌다. 소유권 취득한다. 왜 등기하느냐? 뭐 하려고? 처분하려고. 신축건물이. 그 다음에 법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법정지상권, 법정대위권. 이게 법정지상권.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1페이지에 1번이 신축건물, 2번에 뭐예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무슨 말 나와요? 법정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 정해있으니까 법에 정해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죠. 그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뭐라고?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는 죠. 자, 그럼 토지등기부에 1번에서 이제 소유권 무전 등기 갑. 그죠?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에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자, 1번에서 소유권 무전 등기 갑.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 이 부동산 사고 싶은데 어디에만 건물만 샀어요.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땅에다 이전 등기 안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만 산 거예요 지금? 건물만 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내 땅 위에 건물 필요 없으니까 철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예요? 건물만 산 사람한테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 정해놨어요. 뭐라고? 이런 사람을 뭐예요? 이런 사람을 남의 땅 위에 뭐라고?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상권 있죠? 이렇게 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법정지상권. 이런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긴 게 뭐 때문에 생겼다고? 토지하고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럼 이원화가 안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두 개로 나눠지는 게 생기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와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란까지만 나왔으면 이건 등기 안 해도 법이 정해있으니까 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야. 법이 정해놨으니까. 근데 요 뒤에 무슨 단어가 써 있으면 양도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으면 이게 당연히 무슨 요건이니까 이게 처분 요건이니까 당연히 양도란 말이 있으면 이게 이때는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지. 어디다가 여기다 지상권 등기를 안 해더라도 얘는 지상권을 이 땅의 지상권을 취득하지만 법이 정해놨지만 당연히 이 지금 뭐예요? 법정지상권을 뭐 하려면 양도를 하려면 뭐예요? 양도를 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건물가치 양도하려면 이것도 뭐 해줘야 돼? 이거 지상권 등기해놓고 이전 등기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양도란 단어가 보이면 뭐 해야 되고 등기해야 되고 이 말이 없다면 뭐 하지 않아도 되고 등기 안 해도 되고 그 얘기 지금. 이 권리를 뭐예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양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뭘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저 잠깐만 뭐예요? 자꾸 들어야 돼. 반복해서 듣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해야지. 그래서 특강 들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민법을 공부해봤자 그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듣고 반복하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나눠보면 이건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뭐에 관한 얘기?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는 뭐예요? 취득시효는 민법 몇 조에 245조에 정해놨는데 이건 예외라 등기하라고 정해놨다. 등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2페이지 쌍가리 6번 있죠? 민법 몇 조? 187조 예외 점유취득시효 나오죠? 그래서 민법 245조에 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형고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법에 정해놨어요. 뭐라고? 등기함으로써. 그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소유의사를 점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의 245조에 뭐라고 그랬어 이거? 등기함으로써 권리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그랬으니까 을은 뭐예요? 을은 갑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245조에 말하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요구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뭐가 발생한다고?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은 꼭 계약에서만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발생한다는 게 법 규정에서도 이렇게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청구권이 뭐예요? 청구권이 그게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그 민법에 안 써 있으니까 학자들이 논의하겠죠? 이게 물권인지 채권인지 막 논의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을은 아직 뭐예요? 남의 땅에 뭐예요? 남의 땅에 그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물권자가 아니죠? 요구하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채권자, 물권자는 소유권자는 갑이니까. 그래서 이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라는 얘기니까. 그게 채권적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기 복도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한 6, 7월 되면 이제 따집니다. 서로 싸워요. 그게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막 싸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물권적인 채권이 아무 생각 없다가 언제 싸운다고 한 7월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무슨 청구권이 물권적인지 채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니까 너무 남들은 남들은 고개도 연신 끄떡이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불안해. 그 심리적인 불안. 그 끄떡이는 게 좋은 거지. 그게 그 불안하지 말라. 불안하면 뭐예요?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불안하면 지는 거니까 불안하지 말고 하나씩 잠깐만 그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그러니까 187조에 점유취득시효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거기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해줄 사항이 뭐냐면 거기 13번 있죠? 줄 주세요. 뭐라고? 원인행위의 무효와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 나오죠? 이거 판례인데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누가 하고 갑하고라고 이렇게 갑과 을이 자, 부동산에 대해서 뭐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자, 뭐가 무효나 뭐예요? 취소나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 등기가 지금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 등기, 갑, 2번 이전 등기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원인행위 무효 취소가 해제가 되면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가 되느냐 해서 무슨 성, 유인성, 무인성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무인성이 연관이 없다는 얘기고 유인성은 있을 줄 아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가 연관이 있다니까. 이 우리 판례는 무효와 취소가 해제되는 판례는 뭐 연관이 있어 유인성이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 그게 바로 무슨 성이라고? 유인성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성 연관이 있다는 기술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되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더라도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해더라도 뭐가 생긴다는 게 물권이 변동이 생기는데 이 물권 변동은 뭐예요? 특실 변경이니까 소멸돼 버린다 아니죠. 그러니까 갑이 당연히 뭐예요? 갑이 당연히 소유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복귀를 해요. 소유권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뭐가 됐다? 복귀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원인행위 무효에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물권이 변동이 생긴다. 이게 소멸돼 버려갖고 소유권을 갑한테 복귀한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을 찾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등기를 왜 말소시켜야 되냐면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그게 무슨 요건이다. 처분 요건이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나중에 가등기 할 때도 자 이렇게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 취소, 해제
자,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 할 때 해제 조건부는 뭐예요? 해제 조건부는 당연히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말소해달라고 말소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요. 이미 그 권리가 뭐가 됐으니까. 소멸됐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해해야 되니까 이렇게 원인행위가 뭐가 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 등기 뭐 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이미 뭐가 생겼다?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왜 등기 안 하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처분하려면. 그럼 이 을이라 갑이란 사람이 소유권자죠? 물권자죠? 물권자가 이 의리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에요 이게? 채권적일 것 같아요? 물권적일 것 같아요? 그게 물권적이에요. 물권자가 요구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논리적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한 1년 공부하고 나시면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그 날 셉니다. 뭐라고? 근거가 뭔데? 그거 항상 뭐예요? 뭘 따져 이제? 근거 따져. 왜 그러는데 근거 따지고 막 그러면요. 그나마 잘 세는데 이제 날 며칠 찹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여기 그 절차법상의 권리 변동의 유형하고 1번 보존 등기죠? 2번에 뭐라고? 설전 이전 나오죠? 그래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6가지가 있다. 6가지. 목적이 몇 가지라고? 6가지가 있다. 6가지. 6가지. 이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절대 뭐예요?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설정은 어디만 하는 거니까? 을구에만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만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는 뭐예요? 등기 효력인데, 자, 효력보다는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건을 먼저 보고 효력 보겠습니다. 어디? 여러분 198페이지 요건을 먼저 보고. 유효권 나오죠? 유효권 나오는데, 유효권 별표 좀 크게 해주시고. 그래도 요건하고 효력은 꼭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잘 좀 봐두셔야 돼. 자, 요건과 효력은 잘 보자는 점. 자, 요건 보시면 일단 뭐예요?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긴 요건이에요. 유효하긴 요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등기가 뭐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뭐 하기 위한, 유효하기 위한 뭐예요? 유효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무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 또 하나는 뭐라고?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두 가지. 그 도대체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법이 정한 뭐예요?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이에요. 절차적 요건. 절차적 요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예요? 맨날 술이나 먹고 남들은 8시, 9시면, 늦어도 9시면 퇴근하는데 맨날 새벽에 퇴근해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맨날 뭐라고? 새벽 뭐예요? 3, 4시에 퇴근해 오더라는 게요. 그 남들이 보니까 뭐예요? 바지 뒤가 이 쭈글쭈글해. 이 바지 뒤가 쭈글쭈글하다는 사람은 이 사람 뭐 하냐면 밤새도록 앉아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좋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 뭐냐면 심신이 미약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맨날 저 구슬이나 치고 술이나 먹고, 그죠? 그런 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실체적으로 맛이 같다 그래서 얘를 무슨 저 피한정 의견이 한정신한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항상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맛을 보내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맛이 간 인간이라서 맛있자 맛이 같다는 필라고 이 법적인 형식적인 절차. 그래서 본배사후검 본이 자,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있죠? 이 검사가 자,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지방법원 자, 가정법원 가서 뭐라고? 판사님, 저 약간 맛이 같습니다. 뭐라고? 한정수단자라고 피한정의원에 내려주세요라고 뭘 받아야 되니까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피한정 의견이 피성용이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저 맛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맛이 간 인간은 뭐까지 받아야 된다고? 법적인 그런 저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듯이 등기가 뭐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거기 자 198페이지에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적용했냐면 우리 법에서 자 등기를 받을 때 이 각하사유를 각하사유를 29조에 자 몇 호부터 1호부터 11호까지 몇 개를 정해놨어요. 지금 11개를 정해놓고 자 누가 이 등기관이 등기관이 이렇게 잣대를 11개 이렇게 정해놓은 잣대를 두고 있다니 잣대를 자 이런 식으로 잣대를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잡고 있다니. 그래서 등기를 모여오면 신청해 오면 몇 개에 해당하면 이 11개에 해당하면 뭐 한다는 게 이거 내리치는 걸 우리가 뭘 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뭐라 얘기한다고? 각하다. 이게 받지 말겠다. 이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각하사유가 아니어야 되는데 등기관도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데 등기를 뭐 했다는 게 이거 등기를 실행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놓치고 등기를 실행해줬다. 그럼 과연 법에 이렇게 정해놨는데 법을 법을 위반해서 등기를 실행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유효로 볼 것인가 무효로 볼 것인가 이제 그걸 따지는 얘기예요. 그걸 따지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98페이지에 1번에 관할 위반 등기가 안 해야 된다. 관할 위반 등기는 자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신축 건물을 우산동에서 줬어. 어디 광주 우산동에 신축 건물 줬으면 광주 지방법원 등기국 가야 되겠죠? 근데 내 거를 내 건물에 대해서 어디 가서 목포 등기소 가서 목포 지방부 가서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목포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받았는데 이 등기부가 목포 등기소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아무리 내 거라 하더라도 자 실체 관계는 부합을 해. 이 사람 꽤 맞아. 근데 뭐가 틀리면 관할이 틀리면 목포 등기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무효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말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 위반 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우리 관할이 아니라면 자 광주에 있는 부동산을 목포에서 등기부를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등기인청은 관할 등기소 해야 되니까 무조건 무조건 실체관계가 거기 그런 말 써있죠. 그 등기는 실체관계가 부합되든 그 사람께 맞든 말든 간에 무조건 뭐라고 이거 없애라는 게 없애. 그죠?
자, 없애야 된다. 직권만 산다니. 그 다음에 쌍가리 1번 뭐예요? 등기사항이 해야 된다는 게요. 자, 그래서 등기는 실체법, 특별법, 부동산 등기법, 등기하고서 허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자,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뭐가 아니어야 되고, 관할 뭐예요? 관할 위반이 뭐예요? 위반 등기가 아니어야 되고, 자,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 이런 거 다 뭐라고 이거? 이런 거 절대 무효다 아니게요.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표적으로 아까 본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일부의 용익물권이 아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 전 등기,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등기 있죠? 그러니까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 배우는 이제 농지 전세권 등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받지 말라는 게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한다는 게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직권 말소. 자, 그런데 거기 그 쌍가루 3번에 등기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 갖고 하라는 게. 그래서 1번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하해야 되는데 거기 2번 자 줄쳐보세요. 2번. 그 이제 3번 이거 2번 중요해요. 그 별표 크게 두시고 별표 크게 두시고 거기에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기 있죠? 등기를 누가 등기관이 강구하고 등기부에 뭐 했다면 기록하였다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등기가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게 판례다 써있죠? 그래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그래서 그 1번에 뭐예요? 29조 3호부터 11호까지 써있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1호부터 몇 호까지 1호부터 11개 있죠? 근데 이게 몇 호고 관할 위반이 1호고 이게 1호예요. 자, 관할 위반 등기 몇 호라고 이게 1호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몇 호라고 2호입니다.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는 무조건 뭐예요? 안 따지지 않는다. 근데 몇 호부터 몇 호까지는 3호부터 11호까지는 뭐예요? 비록 뭐예요? 3호부터 몇 호까지는 3호부터 뭐예요? 11호까지는 뭐예요? 11호까지는 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상 자, 절차적 뭐예요? 절차적 뭐가 있더라도 절차적 뭐예요? 하자가 있어도 자, 뭐가 있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뭐라고 보자니 이거 유효한 등기를 보자니 이게 판례다 이제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판례를 안 써놨는데 여러분 어디 자 이 노트를 보세요. 여러분 노트 자 노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 노트에 노트를 보자. 노트를 보시면 자 거기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다. 그 16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16페이지 노트 16페이지 위에 그 노트 16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기 별표 해놓고 그렇게 써있죠. 1번에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그 다음에 사자명이 써놨죠? 그래 그게 별표 해놨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걸 외우셔야 돼. 이제 그 자 설명을 잘 듣고 외우자는 죠.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했다.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 무권 대리인. 자 만약에 뭐예요? 무권 대리인이 등기했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사자명이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무권 대리인이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감님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감님 명의 위조가 됐다. 그런 얘기 위조가 됐다. 자 이럴 경우에 자 분명히 뭐예요? 이럴 경우에는 뭐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실행됐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이 되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로 보자는 게 이게 판례다. 판례. 자 이해보자는 게. 그럼 예컨대 만약에 죽은 사람 명의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 소유권자인데 누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땅을 사고 싶다는 게요. 그래서 사고 싶다고 갖고 뭐예요? 그 땅이 있는 소재지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갖고 이 땅 사고 싶은데 소유권자를 만나고 싶다. 공인중개사 얘기하니까 공인중개사 뭐라 얘기냐면 이분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 돌아가셨다는 게 돌아가셨어. 사죠. 죽을 샀자.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으면 이제 그래서 공인중개사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을 받았을 거고 민법 997조에서 을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자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소유권자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상속인들이 진짜 소유권자니까 이 정이 얘네들하고 뭐 했어 이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럼 법에서는 민법 187조 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속인들아 얘한테 집 팔려면 뭐예요? 건물 땅 팔려면 뭐 해놓고 팔라는 얘기예요. 상속등기 해놓고 팔아라 했죠 법에서.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그다음에 2번에서 이전 등기 해갖고 자 누가 매매를 원인해서 뭐예요? 정의라 하게 되면 분명히 뭐예요? 이분 돌아가신 분이죠. 근데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분이 판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법에서 몇 호에는 그 4호에는 항상 등기는 당사자가 출석하라고 그랬어요. 뭐가 원칙이라고? 출석하는 거 얘가 등기소에 와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얘가 온 거야 안 온 거지? 안 온 것 아니게요. 그래서 자 등기법이라는 자 법을 뭐예요? 법을 위반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이란 사람은 이 진짜 소유권자한테 뭘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진짜 계약 맺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실체적인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 실체관계가 있었다 그 얘기 지금. 근데 국가는 그럼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하고 실체관계가 부합되는 거하고 뭐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자 여러 가지를 뭐 해봤을 것이다는 게 뭐라고?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3번 뭐라고? 자 2번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이걸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4번 뭐라고? 이 상속인 등기 상속을 원인해서 을과 병을 집어넣고 다시 누구? 정은 얘네들 탔으니까 여기다 5번에서 이전 등기하면 또 뭐예요? 매매를 원해서 또 정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소유권을 이미 취득했는데 이 사람 뭐 이전 등기할 때 세금 냈죠 세금 그죠? 근데 세금 내는데 또 세금 내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비록 뭐예요? 법을 뭐 했지만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는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어차피 유효하니까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게. 원래는 무효인데 원래 원칙은 뭐라고? 원래는 무효인데 무슨 관계가 있다면 실제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유효한 걸 여기서 뭐 이 국민의 편의를 봐주겠다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무권대리 등기에서 무권대리 만약에 사촌 동생이 자 갑의 사촌 동생 누가? 갑의 사촌 동생 병이라고 하는 친구가 형의 인감료 유죄에서 이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진짜 대리라고 속이고 팔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뭐예요? 갑이 알게 되죠? 갑이 알고 뭐예요? 정한테 만약 뭐예요? 뭐라고 막 입이 닫지 못할 얘기 하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정은 얘한테 뭐라 얘기해? 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럼 민사상 책임을 묻으면 A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 외아들이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요? 조카한테 찾아가서 손해배상 다 해주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네가 참으라 그러면 5천만 원 더 줄게 그러면 이 갑이 정한테 뭐라 얘기해요? 내가 판결을 하겠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비록 법원주 위반했지만 자 나중에 뭐가 부합되는 거 이거 실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뭐예요? 권한이 없는 대리 인감료 유죄세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유효냐 무효냐 판례 문제가 나오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요? 유효야. 위조 유효야. 시간 있으면 뭐 중간에 뭘 보는 거야 이제. 위조 실체관계 부합 유효. 죽은 사람 명의 실체관계 부합 유효. 무권대리인 실체관계 부여 뭐라고? 유효.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외워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무대라고 하는 사람이 무권대리죠? 무대가 뭐예요? 사익감으로 뭐라고 실체적으로 뭐 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는 죠. 그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채진사택 셋째 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모르죠? 그거 이야 아니 그런 명곡을 다 아죠. 그래서 채진사택에 딸이 셋이었는데 뭐예요? 돌사람 놈도 반사람 놈도 무대라는 놈도 뭐가 되고 싶어갖고 지금 사이가 되고 싶어 뒤를 미는 거죠 지금. 그런 연생 가서 외우라는 게 무대가 뭐라고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 하다는 게 이거 유효하다 이렇게 외우라는 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 유효. 근데 여러분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유효 생각이 나요? 죽이려는 생각이 나요? 죽이 생각이 나지. 그래서 잠깐만 그 바꾸라는 얘기 머릿속에. 그래서 자 무대가 사이로 뭐라고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외워두셔야 돼. 자 그렇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에 책 뭐예요? 책 거기 199페이지에 뭐예요? 등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 이제 뭐예요? 그 쌍가리 2번 뭐예요? 등기의 불법 답수 그래서 이번에 판례가 그랬죠?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뭐는 아니므로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그 등기가 표상하고 있는 물건은 뭐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부가 원인 없이 없어졌다 해서 권리까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게요.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뭐가 아니니까 존속할 요건이 존속시키 꼭 뭐예요? 천년만년 존속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이중등기 문제 나오죠? 이중등기 문제는 등기부가 몇 개예요? 자 등기부가 2개라 그랬죠? 2개면 보존등기 그래서 쌍가리 1번 이중등기에 대한 판례 태도 표제부는 당연히 뭐예요? 자 만약에 등기부가 2개 있는데 자 지금 뭐 이 건물이 자 철근 콘크리트야. 근데 등기부가 2개 있는데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시멘트 벽돌이고 하나는 철근이면 뭐가 맞아요 이거? 철근이 맞죠? 그래요.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신경 쓰고 꽂고. 그 다음에 그 2번 뭐예요? 갑구이 종등기 그래서 보존등기는 자 1기억 보존등기 명의자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2개 있는데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라는 게요. 등기부가 2개 있는데 그러면 자 먼저 만들어진 거 있죠? 항상 뭐가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선등기가 유효하다 선등기. 근데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명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보존등기 해놨는데 아들 내미가 아버지가 한지 모르고 또 했어요 보존등기를. 등기관이 실수로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2개가 생긴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뭐가 아닌 한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뭐가 유효하다? 먼저 한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항상 뭐가 유효하다? 선등기가 유효하다. 항상 선등기가 유효한 것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등기 규칙은 뭐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규칙은 자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규칙은 자 부동산 등기 규칙은 답이 뭐였냐면 그것도 답도 어렵게 안 냈어요. 뭐가 나냐면 자 이렇게 자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중복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중복등기인데 자 어디에 이렇게 뭐예요? 자 법 규칙에 나온 뭐예요? 법 규칙에 나온 중복등기는 뭐에 관한 정의냐면 여러분 생각에 법 규칙에 관한 중복등기 얘기죠? 그럼 이건 이 땅에 대한 뭐예요? 땅에 대한 자 토지에 관한 이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지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규정인지 살펴볼 때 이 중복등기가 지으시죠? 이거 뭐에 관한 정의야 이거? 토지에 관한 중복등기. 그래서 시험 문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다 그러면 틀려요. 뭐에 관한 중복등기라고? 토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참고로 보세요. 1번 대상 나오죠?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토지의 중복등기에만 적용되고 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건물에 적용된다 그러면 틀려 맞아 이거. 틀린다는 게 어디에만 적용된다고? 토지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몇 번 나왔다고? 30년 동안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25년 후에 나올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해만 해주자 이해만. 뭐에 관한 얘기라고? 토지에 관한 얘기다. 법의 얘기. 지금 선등기가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어디에 관한 얘기라고? 판례. 보존등기 중복등기 판례.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 얘기 나오는데 실체적 유효권 얘기 나와서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효권의 완화입니다. 뭐의 완화라고? 유효권의 완화요. 자 넘겨보시면 202페이지 유효권의 완화 그래서 자 우리가 뭐예요? 크게는 3가지예요. 자 세부적으로 남은 4가지인데 자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3가지.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중간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처음부터 빠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뭐라고? 허위로. 이렇게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뭐 하지 말라? 기재하지 말아달라.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뭐라고? 무효등기 유형이 관한 얘기다. 이게 무효등기 유형.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특법이라고 얘기해보자. 부특법. 이 부특법에서 얘기할 때 갑은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 쌍부계약이니까 반대급부인 날부터 60일까지 을한테 잊었는게 하고 또 병하고 뭐 했으면 매매계약을 맺으면 너 빠지지 말고 60일간 또 잊었는게 져서 이 등기부상이 순차적으로 1번 뭐라고? 소유권 잊었는게 갑에서 2번 잊었는게 을로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렇게 3번 잊었는게 누구로 가라고? 병으로 순차적으로 가라고 이렇게 정해놨더니 자, 그러면 이렇게 갑에서 을로 병 가야 되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잊었는게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갔다는 얘기야 이거 병으로 갔다 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 지금 뭐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이 등기부는 을이 빠졌으니까 이 등기부는 누가 빠졌어요 이거? 을이 빠졌죠? 갑과 병으로 갔으니까 을이 중간이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자는 게 중간이 뭐한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을이 빠졌으니까 이 특별법을 뭐에 위반했죠? 위반했으니까 이게 무효냐 유효냐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만약에 빠졌다 해서 다시 뭐예요? 다시 똑같아요 여기다 3번 2번 잊은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다시 빠진 누구 이거 얘 집어넣고 근데 이 병은 누군가에는 돈 주고 산 거죠. 실체관계가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어차피 5번 누구한테 와야 되니까 병한테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처리하죠. 여기서. 그러면 이 등기를 유효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 부동산 특기법,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강행 규정 같아요, 임의 규정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기억이 먼저 와요, 이행이 먼저 와요. 그래, 이게 강행 규정이라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강행 규정인데 이게 단속 조항이에요, 효력 발생 조항이에요. 그래, 단속 조항이 디귿이 먼저 오잖아, 이게 디귿이. 그러니까 얘는 처벌하겠다. 얘는 몇 년의 징역과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는 게요. 다만 이 두 사람의 이 사람의 계약 관계는 인정해주겠다는 게 사적인 계약 관계는 인정해주고 누구만 처벌하겠다고 얘만 처벌하겠다. 이게 3학년 일반이 되니까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이라고. 그럼 이제 누가 물어봐요. 이게 유효하다니까 중간생각 등 해도 됩니까? 하면 큰일 나지. 걸리면 초짜는 꼭 걸린다니까. 항상 여러분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보세요. 저쪽 위에서 이렇게 강의하던 게 누가 하면 이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그러면 조정지역에서 벗어나면은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상관없으니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조정지역은 뭐 장기 보유 있죠? 그 장기 보유 혜택이 뭐예요? 없다는 거 그걸 배제한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안양에 사나 봐. 거기는 뭐예요? 고양시하고 뭐예요? 어디는 성남시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조정지역이 빼니까 안양에는 집을 두 채 세 채 받아도 뭐예요? 양도소득 중과세가 안 되냐? 중과가 돼요. 다만 뭐예요? 장기 보유 있죠? 장기 보유가 여기는 고양시는 이거 그 장기 보유가 장기 보유 있잖아. 오래 반 사람 그 혜택이 하잖아. 그게 여기는 배제되고 여기는 인정해주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만 너무 맹신해 갖고 조정지역 빠지니까 집은 두 채 세 채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법을 정확히 좀 공부하셔갖고 정확히 따져봐야 되니까 나중에 공인중개사 계시죠? 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게 나중에 또 괜히 실수하고 그래갖고 괜히 보험 들어놓고 또 저기 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과세약 등기는 인정하는데 왜 인정하냐면 이걸 보고 산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없으니까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걸 인정하는데 얘만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행 규정이면서 무슨 규정이라고 이게 단속 조항이라니까. 이해하시죠? 그런데 자 우리가 모두 생각 등기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뭘 했다는 얘기니까 법은 이렇게 정해놨는데 병이 뭐 했다는 게 보존등기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갑이 보존등기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중과세액들 처벌하고 얘는 뭘 안 했으니까 보존등기 안 했으니까 그 취득세 관련 뭐예요? 자 과태료 과태료 취득세 관련 과태료 있죠? 5배 있죠? 그 처벌하더라도 얘는 누군가에 뭐 해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이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했다는 얘기요. 원래는 무효예요. 근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하다는 게 유효하다는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다음 중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거 보존등기 못해요. 근데 어떻게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등기가 뭐예요? 유효 무효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나오면 이건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유효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몇 명이야? 4명이야. 뭐라고? 최초 상속인 토관리 중부한 사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은 안 돼요. 다만 뭐예요?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등기가 뭐라고? 유효냐 무효냐 물어봤을 때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지. 미등기 부동산에 양순위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요. 나중에 문제 보면서 자 그래서 시험을 왜 단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이해하고 외우는 게 따로 있고 또 뭐예요?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문제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 그래서 하여튼 미등기 부동산에 양순위 보존등기 한 경우도 뭐가 하나다고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등기 원인을 허위를 기재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 뭐라고? 자 조실부모하고 자 누가 그 갑이라고 하는 분이 뭐예요? 갑이라는 분이 아들님이 뭐라고 이거
자, 아들이 아니라 막내 동생 뭐예요. 자, 아버지 사망하시고 막내 동생을 하도 20몇 년 차이가 나서 자기가 저 동생을 키웠어요. 근데 막내 동생이 뭐예요. 장가 못 가니까 뭐예요. 불안하죠? 아, 그래서 그랬잖아. 그 옛날 그 저기에서 졸부들이 누구 손자라도 똑똑한 애서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마담한테 돈 막 몇백씩 주고 애들 머리 좋은 애 하나 얻어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못난 아들을 이제 훈련시킵니다. 졸부들이. 훈련시키는 잘 안 되죠? 우리 이렇게 합니다. 너는 가서 한마디 하지 말라. 여자가 얘기할 때 한마디 하지 말고 여자가 뭐라고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해라. 딱 앉아갖고 딱 한마디 뭐냐면 저 종부세 내는데요. 끝.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알아서 판단할 거야 이제.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 20억짜리 하나 주면 뭐예요? 자, 장가할 것 같아 갖고 형이 동생한테 주는 거죠. 근데 자, 증여를 주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지금 증여세 문제가 나니까 뭐예요? 매매를 주기로 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등기 원인을 뭐예요? 자, 신청서에 뭐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허위로. 근데 안 걸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걸리면 뭐예요? 걸리면 자, 왜냐면 동생이 뭐예요?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 여기를 뭐예요? 매매를 주니까 한 뭐예요? 자, 1년 있다가 세무서에서 얘한테 통지서 보내요. 네가 무슨 돈으로 그 당시에 왜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써 있으니까 등기부에 무슨 돈을 어떻게 모아갖고 20억을 모아갖고 그 나이에 샀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소명하지 못하면 걸리죠. 걸리면 이 형 착한 형 뭐라고 뭐 내야 되고 증여세 내야 되고 부동산 등기 특별제출에 뭐 하지 말라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3년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취하겠다니. 근데 이 등기는 누가 준 건 맞아요 지금. 형이 동생한테 준 건 맞지. 뭐가 부합된다는 얘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증여를 뭐라고? 증여를 뭐예요? 증여를 매매로 무슨 얘기 했다고? 매매로 소유권 연는 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효다 그러면 친다는 얘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자, 거기 202페이지 중간세 등기 나오죠? 그 중간세 등기 문제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라고 이거? 무조건 무효입니다. 어디는 무효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뭐예요? 절대 무효입니다. 왜? 갑에서 을로 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갈 때도 허가서가 꼭 있어야 돼. 무조건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자 203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있죠? 줄쳐보자 뭐라고? 판례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허가제는 허가제는 효력구조로 봐서 이를 위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생각 때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웁니다. 자 뭐가 나오고 중간생각 등기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중간생각 등기 청구권 나오죠? 그래서 누가 세 사람이 갑을병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조건 안 되고 일반적인 쪽에서 세 사람이 뭐예요? 합의를 하면 최후 양수자가 최초 매대인한테 뭐 해달라고? 직접 등기해달라고 청구가 생겨요. 만약에 합의를 안 하면 병이 뭐예요? 중간자를 뭐예요? 대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가 없는데도 직접 청구가 생긴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 최종의 뭐예요? 취득자는 직접 최초의 양도인에게 이전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뭐예요? 합의가 없을 때는 뭐라고? 직접 못한다 써있죠? 대의할 뿐이라 그랬죠? 그래 5번과 6번을 줄쳐놓고 5번이 앞에 쓰세요. 80%짜리 답이야. 뭐라고? 80%짜리 답입니다. 자 6번은 뭐라고? 15%짜리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일반적인 지역에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5%짜리 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어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예외 없이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라고 보시면 무조건 무효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03페이지 쌍가리 2번 모두 생각 등기 나오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출시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최초의 소유 명의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순이 시정보했다고 보존등기에 따르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모두 생각 등기를 한다. 유효성을 인정하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204페이지에 거기 쌍가루 3번 실체관계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나오죠? 그래서 거기 자 어디에 증여를 뭐예요? 매매를 해줬는게 있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성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은 자 처음에는 유효했던 등기가 나중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므로 무효가 되어 있으나 나중에 실체관계를 다시 갖춘 경우에 유효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유효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자 돈 빌리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채권액이 뭐라고? 1억이고 자 그다음에 채무자 뭐예요? 채무자 갑이고 을이 단지 그죠?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자 1억을 갚았습니다. 피담보 채권에 소멸을 해서 자 저당권 소멸되죠? 돈 갚으면 저당권은 뭐가 됐다는 게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근데 갑이 이제 을하고 이 등기 마셔야 되는데 자 한 1개월에 이제 찾아와서 뭐라고? 야 을아 이 등기 말소하지 말고 내가 다시 얼마가 필요하니까 1억이 필요하니까 이 무효 등기를 그대로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용을 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 등기 유형입니다. 어?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무효 등기 유형은 제3자가 없구나. 이순위권자 있죠? 제3자가 없어야지만 하는 것이지 제3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권리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판례는 무효인 저당권이나 담보받은 얘기죠? 유용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없는 한 이 등기는 뭐예요? 유용도 유효하다고 이제 본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동그라미 3번 표제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표제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시멘트 벽돌 기아지붕 단층주택 있죠? 자 이 등기부가 표제부를 보니까 1번 접수 날짜를 보니까 언제예요? 1942년이야. 그죠?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가 무너졌으니까 이 등기부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멸실 해야 되겠죠? 근데 멸실도 안 시키는 이 등기가 무효인 등기를 여기다 뭐 신축 건물 짓고 자 새로운 신축 건물의 등기를 유용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안 되죠? 절대. 그래서 건물 멸실 나오면 무효 등기용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무효 등기용은 뭐만 인정하자? 권리에 대해서만 누가 없을 때 제3자가 없을 때죠. 3자가 없을 때 인정하는 것이고 자 표제부의 무효 등기용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효권과 효력이 있죠. 효력이 매년 문제 나오니까 이 판례 있죠.
판례 이거 세 가지 하고, 여기 세 가지 하고, 여기 판례 지금 뭐예요? 요 세 가지 있죠, 이거.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 그 뒤에, 효력까지 못했구나. 자, 몇 페이지? 11번 문제. 자, 뭐가 나왔어요, 이거? 앞에 무슨 단어 나오면 11번 문제. 무건대리 나오죠? 무건대리 단어가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유효할 수 있다. 뭐라고 써있다고? 무건대리 유효. 그 다음에 12번도 뭐가 나오면 위조가 나오면 뭐예요? 위조가 나오면 절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니까 X. 그 다음에 1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을명의로 보존등기는 뭐예요? 무효인하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인하. 부동산이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를 기록한 것도 뭐예요? 유효이다. 맨 앞에 게 틀려서 X. 자, 미등기 부동산을 의리 매수해서 을명의로 보자는 것도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토지거래허가 나오고, 자, 토지거래허가 나오고 중간세납 등이 나왔죠? 그럼 맨 뒤에 뭐라고? 무효에, 무조건 그 공식이에요, 공식. 뭐가 나오고, 토지거래허가 나오고, 뭐예요? 중간세납 등이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자, 다음 문제는 뭐예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